네, 박삼국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그룹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박 회장의 결단이 재무 위기에 빠진 아시아나항공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런가 하면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은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었다고 해서 눈길을 끌고 있네요. 자세한 이야기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주총 시즌 되니까 굵직한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저희가 할 주제가 풍성해서 좋긴 한데 이걸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 나뉘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삼국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 배경은 뭘까요? 왜 물러났을까요? 네, 박삼국 금호 아시아나 회장이 그만두셨죠. 예. 일각에서는 내일 주총 때문이다. 예. 또 공교롭게도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이 주총에서 주주들의 투표에서 사실상 퇴출된 것과 연관해서 예. 두 항공사가 비슷한 사정이 아니냐라고 예. 추측들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우선 아시아나항공은 왜 박삼국 회장이 그만뒀냐 한마디로 말씀 올리자면 예. 산업은행에서 그만두라 해서 그만두는다. 아, 그렇습니까? 예, 산업은행이 채권은행인데요. 예. 자, 1년 전에 산업은행과 아시아나가 이 MOU라는 걸 맺었습니다. 예. 당시에 1년 전에 아시아나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예. 시중은행들이 더 이상 돈을 대출해주지 않았거든요. 예. 그것을 산업은행이 대신 대출해주면서 예. 자, 1년 동안 이런 것을 이행하라. 그리고 거기서는 경영 수지를 개선하라 이런 것도 있었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예. 한정 의견을 받았을 때 이 보면 이 아시아나 이 재무 상태가 별로 개선이 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그만두지 않으면 이제는 4월 6일 날 만기가 들어오는데요. 예. MOU 협상이 4월 6일 날 더 이상 아시아나에 대해서 대출해주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 협박을 했던 거예요. 통첩을 한 거죠. 예. 최후 통첩을 한 거에 대해서 이 아시아나의 예. 금호 박삼국 회장이 완전히 항복한 것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각에서 이제 그런 목소리도 있어서 제가 짚어보는 건데 스튜어드십 코드 때문에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논리 하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은 아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스튜어드십 코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연금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미 오래전에 다 철수를 했어요. 예. 국민연금과 관계가 없고 서로 내일 주총을 하게 되는데 예. 내일 주총을 바로 해도 박삼국 회장의 이 연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채권은행과의 관계에서 당신이 계속하면 돈을 빌려줄 수가 없다. 예. 자구 노력을 좀 해라 하는 그런 채권단과의 이 MOU 문제가 예. 그만둔 결정적인 사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후에 또 이렇게 연관짓거나 연결짓는 목소리가 혹시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짚어봤고요. 아시아나의 운명이 또 어떻게 펼쳐질지 저희가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된 이 소식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주요 공직자들의 재산 현황 저희가 이제 앞서 보여드릴 텐데 억소리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보통 1인당 평균이 예. 12억 뭐 5, 6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1인당 예. 평균. 자,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고위공직자들 재산은 상당히 많다, 적지 예.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전년 동기 대비 72%나 재산이 늘어났단 말이죠. 이 대목에서 국민들이 좀 배신감을 느낄 수가 그렇죠.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 내막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을 수행하면서 예. 특별히 투기나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예.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예. 재산 가치가. 특히 부동산 가격이 집중적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예. 이 고위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똘똘한 한 채, 강남 3구 이런 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예. 그쪽의 재산 가치가 예. 크게 높아졌다. 그만큼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예. 전국 평균보다는 오르는 데는 집중적으로 많이 올랐다. 이제 그런 예. 관점에서 볼 때 이 고위공직자들이 애당초부터 될 만한 쪽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었다. 예. 그런 재테크에 뭐 이 해안이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그만큼 정보가 많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보 접근성이 이제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보다는 좀 더 많을 테니까요. 네. 접할 기회도 많고 이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뉴스를 본 예를 들면 이제 현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에 불만을 갖고 있다든지 지지하지 않는 층도 분명히 있을 법합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되게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투기 억제 네. 뭐 이런 쪽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네.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면면을 바라보면 그것과는 아예 정반대의 길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이 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번의 부동산 억제 대책,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놨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정책 기조가 있습니다. 예.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잡겠다. 이를테면 재개발, 재건축을 둔화시키겠다라든지 예. 그밖에 일가구 다주택자들에게 페널티를 주겠다. 그래서 예.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집 두 채 이상은 좀 파세요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까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은 예. 정부가 규제하려는 것과 반대로 예.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망을 뭐 피해갔다기보다도 그 정부 정책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일가구 다주택자가 많았고 예. 강남 지역에 무려 공직자의 지금 70%가 강남 지역에 강남 3구에 지금 집을 갖고 있어요. 예. 그밖에 일가구 다주택자가 많고 그래서 예. 정부는 국민들을 향해서 부동산 이제 투기 좀 그만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고위 공직자들이 훨씬 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상대로 예.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우선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그 억제 대책을 먼저 실천하도록 예. 모범을 보여야 된다 하는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을 지경입니다. 그런 목소리 있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와 다른 목소리가 있다면 그것 역시 저희가 짚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이제 여쭤보는 건데요. 아니 뭐 고위 공직자도 사람이고 개인이기 때문에 물론 정부의 정책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본인의 자산을 어디에 투자하는 것은 또 자유가 아니겠느냐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적 자치나 개인 사유재산권을 우선으로 하는 나라에서는 공직자라고 해서 숨을 쉬지 말라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예. 면에서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토부가 앞장서서 이거는 하지 말라고 정부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 그런 비슷한 패턴이 좀 많다라는 것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예.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에 예. 김의겸 대변인이죠. 이분은 과거에 있던 부동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예. 아예 청와대 대변인 발령을 받고 작심하고 흑석동으로 가서 예. 지금 빌딩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이전이 아니라 재개발 이후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도 가장 핫한 시점에. 예. 그리고 또 정부가 개업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본인 전세금 빼가지고 전체 26억 7천억짜리 26억짜리를 예. 본인 돈은 한 9억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16억은 전부 은행 융자를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서 샀단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자, 은행 대출은 부동산 투기 안정 억제 대책에서 우리 가게 일반 국민들은 다 막아놨는데 예. 청와대 대변인이 과연 이렇게 한 것은 이게 과연 문제 아니냐? 예. 물론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도덕적으로나 예.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 강령이나 이런 예. 방향을 생각했을 때 예. 공직자의 처신으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 각 당에서 예. 빈팔치는 지금 반대 성명이 나오고 있죠. 예, 김의겸 대변인의 목소리도 저희가 이제 앞서서 그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결혼 후 30년 가까이 집 없이 전세 생활을 했고 작년 2월에 이제 그 청와대 대변인 임명 뒤에는 청와대 관사에서 살고 계신데 관사에서 또 언제 물러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마음에 이제 구입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제 나이에 나가서 전세 생활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다고는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어찌됐든 여러 그 투기 의혹 뭐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고 있어서 지금 인사청문회 얘기를 저희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최종호 국토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련된 얘기를 만약에 해본다면 일단 장면은 보셨습니까? 이제 인사청문회 보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뭐 요즘 부동산 정책이 경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금 관건이기 때문에 누가 국토부 장관이 되느냐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고 계속 청문회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분도 이 부동산을 세 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 채도 하나가 세종이고 하나가 분당이고 잠실. 그야말로 똘똘한 지역이에요. 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고 또 재테크에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당연한 결과일 수가 있는데 특히 최종호 장관 경우에서는 국민들 가슴에 상처를 주는 대목은 이 다주택자라는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인사 발령이 날 즈음 해가지고 딸한테
변칙 정여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자신은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절세의 대왕이다라는 예.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저희가 저번에 다뤘던 내용이긴 하죠. 예. 네. 그런 면에서 국민적으로 이제 이 정부의 코드와 과연 맞을 수 있느냐. 예. 그렇지만 그 경우에도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이제 물음표들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요.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시각이 또 어떨지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또 두 가지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주총 시즌 아직 막을 내린 건 아니니까요. 네, 저희 관련 내용 또 나온 대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김대호의 경제학기 김대호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